올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제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코딩학습 열풍이 불었고요. 일자리 부분에서는 기계가 침범하지 못할 인간 고유의 직업 영역에 대한 고민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미래 사회의 지식과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서 인간 본연의 감성을 다루는 일이 강세를 띌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작년 산업 총 매출액 중 약 3조 7천억 원을 차지했던 분야가 공예산업인 만큼 공예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공예산업은 고급의 일자리를 만드는 금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분의 강연이 유독 더 기대가 됩니다. 오트캔들 공방의 최은하 대표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감성 직업, 핸드메이드, 공예 작가, 그리고 공방 창업에 대해서 1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네.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면 캔들 공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평상시에 캔들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서 오늘 강연이 더 기대가 됩니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뉴스 최은하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성 직업, 핸드메이드, 공예가와 공방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노하우보다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저의 작은 창업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ING 현재 진행 중인 저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캔들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방이지만 캔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취준생분들, 그 다음에 또 주부들을 상대로 캔들을 가르치고요. 실질적인 공방 오픈에 도움을 주고자 공방 창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40이 훨씬 넘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고요. 저는 디자인과 마케팅을 전공해서 디자인 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요. 패션 업계에서 종사를 하던 중에 결혼과 출산으로 이제 경력 단절이 됐죠. 대한민국 여성들이라면 모두 한 번씩 겪는다는 경력 단절을 겪고요. 꼼지락거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손재주 좋은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그런 아줌마가 어느 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취미를 찾던 중에 발견한 게 캔들 공예였습니다. 캔들 공예를 발견하고서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신기한 게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에 민간 자격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작은 도전을 시작했는데 그 도전이 공방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방을 창업할 때 쉬운 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주부였고요. 아이를 기르고 있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너무 많이 뛰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기르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공방 창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두근거림을 난생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손재주가 있었긴 했지만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랬던 저에게 공방 창업은 정말 커다란 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평 남짓한 작업실을 구했죠. 예, 남들은 사고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창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6평 남짓한 공방을 차리고 해서 저는 매일매일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공방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작업실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작은 공방을 알리기 위해서 폰맹, 카맹, 컴맹인 제가 SNS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분한 자본이 있어서 홍보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SNS를 하기 시작했고 작품을 촬영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쌈짓돈을 털어서 카메라를 구매한 다음에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적어 놓고서 그 다음 날은 반드시 그거를 작품으로 꼭 만들고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에게? 그죠. 맞추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찾아와 주시는 분도 없었어요. 지인들이 가끔 케이크 들고 그래도 뭐 한다며 하고 찾아와 주셨었어요. 6개월 동안 내가 너무 큰 사고를 친 게 아닐까? 내가 정말 일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저는 이제 공방을 창업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월세를 어떻게 내야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도 놓지 않고 작업을 하고 SNS를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수강생이 저희 공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진짜 그때 20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셨었는데 정말 공방문에서 들어오는데 후광이 비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식사도 대접했고요. 가시는 길까지 제가 모셔다 드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서 처음 수강생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인들이 제가 뭐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 이렇게 의구심에 가득 찬 지인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그거 정말 예쁘더라. 나 그거 살 수 있니? 나 그거 선물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신이 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동네 아줌마에서 멋진 공방 주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작이란 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작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창작이 쌓였을 때 빛을 발하는 건데 아무도 출근 시간도 없어요. 공방이라고는 있지만 제가 나가고 싶은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제 스스로 컨트롤하는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노력을 해보니까 노력은 결과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를 꾸준히 하니까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수강생이 저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정말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뭘 보고 오셨나요? 블로그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거의 매일 진행을 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인스타그램. 공예 쪽은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어요. 열심히 SNS를 했죠. 그리고 나서 느낀 거는 그래 내가 6개월을 해서 수강생이 찾아오고 판매가 된다면 내가 일을 6년을 하면 나 대박이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작한 것이 저의 공방 창업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오시는 이제 많은 제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는 싶지만 가슴은 뛰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겪었던 창업 스토리를 나누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공방 창업과 공방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노하우와 그리고 지금 시장의 동향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이 제목이 아니었었는데 조금 요즘 감성 핸드메이드란 단어들이 너무 미디어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가슴에 확 닿는 단어가 없을까 해서 감성 직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성 직업 핸드메이드 공예가와 공방 창업의 실제와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예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으셨죠. 아까 오프닝 때도 공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개념을 한번 짚고 가면 여러분들이 공예가란 직업은 이런 직업이구나 한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는요, 실질적인 물건에 장식적인 가치를 부과함으로 그 가치를 높이고 또 아름답게 하는 예술입니다. 공예가는 목재, 석재,
점토, 금속 등의 재료와 공구를 사용하여 공예품을 제작하는 직업이고요. 요즘은 이 공예의 재료가 너무 많이 확대돼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캔들 공예를 하고 있죠. 많이 보시는 게 요즘 가죽 공예, 그죠? 점토 공예, 레진 공예 등 공예의 재료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예의 확대된 영역은 점점 더 커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순수미술과 조금 틀린 점이 있죠. 저기 앞에 보시면 실질적인 물건에 장식하는 가치를 부과하는 게 공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생각하실 때 공예가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분야라는 것은 실질적인 물건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판매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메이드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엇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나 미디어 보면요. 30년 후에 없어질 직업, 20년 후에 전망 있는 직업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보셨죠?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자세히 보거든요. 이 아이가 컸을 때 무엇을 시켜야 되나. 보면요. 감성적인 직업들이 거의 위에 순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문 직종이라고 해서 IT 쪽이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의료업계 이제 이쪽 의사, 판사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었는데 20년 뒤의 직업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감성을 터치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은 앞으로 정말 유망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현대화가 가속되면서 굉장히 바쁜 현대사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계를 많이 만지시죠. 늘 핸드폰을 하시고 컴퓨터를 하시고 그런 우리 현대 사회에 감성을 자극한다는 건 정말 굉장히 유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메이드에 대한 시장이 요구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죠. 그리고 공방 운영을 통해서 교육 사업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하실 수 있고요. 저처럼 교육 사업에 포커스를 두시고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메이드 공예 공방 창업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겁냈던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핸드메이드 공예 공방 창업에는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설비라든지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시작했던 오트캔들을 시작했던 공방은 5.5평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선생님 공방은 진짜 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핸드메이드 공방은 큰 공간을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SNS를 통한 직접 홍보로 마케팅 운영이 가능하다는 건 젊은 분들한테 너무 장점이죠.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다 하시죠. 네. 공예 쪽은 특히 SNS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SNS만한 홍보 툴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정말 잘하시고요. 1인 기업으로 다양한 종목을 개발하시기 좋습니다. 개발에는요, 무한대예요, 공예는. 꼭 요만큼 하세요. 여기까지가 리밋입니다가 없습니다. 제가 개발하고 싶은 분야를 얼마든지 조인트해서 콜라보로 발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공예가로서의 진로를 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진짜 잘하세요. 저희 제자 선생님들도 보면은 아이디어가 너무 출중하셔서 이 아이디어 창출로 유통 비즈니스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셜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캔들이나 공예품 핸드메이드를 구매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나쁜 일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네, 핸드메이드 공예품, 특히 캔들이나 디퓨저 많이들 구매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디어가 좋은 상품은요, 구매가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아이디어 싸움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핸드메이드 공예 공방을 하게 되면 활동 영역이 도대체 어떤 영역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외의 영역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방 클래스 오픈 교육 사업은요,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저의 일상이에요. 제가 공방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요. 뭐 취미 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미 공방을 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캔들 과정을 오픈해서 공방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출강과 기업 출강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약간 기업에서 어떤 강의를 하실까? 네, 기업에서 요즘은요 공예 수업을 많이 하세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일정 시간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해오던 너무 구태연한 교육을 벗어나서 조금은 직원들이 즐거워할 교육들을 많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출강 나가서 캔들이라든지 석고방향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온오프라인 판매 사업이에요. 물론 공방이나 샵 공간이 있으셔서 오프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대세는 온라인이죠. 특히 소셜마켓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판매 그 단위가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좀 있으시고 SNS만 잘 활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각종 재료 및 DIY 키트 판매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공방에 오신 분들한테 여쭤봐요. 캔들 만들어 보셨나요? 이러면 세 분 중에 두 분은 만들어 보셨다고 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키트 사서 만들어 봤어요 라고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드실 수 있게 제작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가볍게 사셔서 혼자서 집에서 만들어 보실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제가 지난달에도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직접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브랜드와 저희 공방 브랜드가 조인트를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콜라보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쪽에서는요. 아마 캔들을 선물 주는 행사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구매하시고 저희 회원이 되시면 캔들이나 디퓨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니면 뭐 어떤 소파라든지 가구를 구입하셨을 때 그에 어울리는 디퓨저를 같이 선물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제가 말로는 설명드렸는데 그게 뭘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도움을 드리고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일상이죠. 일주일에 한 5일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방에서 저렇게 수강생들을 오시게 하셔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외부 출강과 기업 출강이에요. 공방에 찾아오셔서 캔들을 배우시거나 핸드메이드 공예를 배우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찾아본 분들이세요. 그런데 외부 출강에 나가게 되면 정말 회사 생활만 아시던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캔들은 예전에 70년대 썼던 그 양초 아시죠? 파라핀 양초, 정전되면 켰던 거. 그것만 기억하시는 아저씨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과 수업하는 거는 사실은 저한테는 약간 성취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캔들의 세계를 알려야 되겠다. 이분들한테 핸드메이드에 대해서 열정을 불러일으켜야겠다. 이런 약간 욕망이 제 속에서 생겨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너무 재밌어들 하세요. 물론 젊은 여자분들이 오셔서 저와 함께 이제 캔들 수업을 하는 것도 재밌지만 처음에는 이제 팔짱 끼고 들으시죠. 이제 기업 출강을 나가게 되면 양초를 만든다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양초? 빨리 이거 끝나고 가서 보고서 내야 되는데 이렇게들 들어오세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 정말 그만하시라고 그래도 계속 포장 묶고 계시고요. 와이프 선물하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캔들을 알리는 이 일이 굉장히 재밌죠. 일상에서 벗어난 일이고요. 자, 온오프라인 판매 부분이 아마 판매 쪽에서는 가장 창업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마켓 쪽이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요. 공예품만 취급하는 소셜마켓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 좋은 아이디어 상품을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 꼭 내가 매장이 없어도 돼요.
없으시거나 공방이 없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특히 좋아하시죠. 프리마켓 아세요? 네. 네. 요즘은 프리마켓의 붐이죠. 어딜 가나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불빛이 반짝반짝하죠. 네, 핫스팟에 가게 되면.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판매도 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프리마켓을 이제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프리마켓에서 제가 얼마나 파셨어요? 이러면 그냥 씩 웃으면서 뭐 그냥 회사원보다 많이 벌어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많이 팔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진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경우에는 보편적인 아이템보다는 저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브랜드에 맞는 컨셉으로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포즈 할 때 와인잔에 캔들을 제작했죠. 그래서 액세서리 회사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탄생석을 선물하면서 남자분들이 프로포즈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 받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럴 때 저거를 딱 같이 선물을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 옆에도 보시면 이제 가정의 달에 콜라보레이션 들어갔던 이제 카네이션을 주제로 해서 방향제 주제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작업들 사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질적인 공방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영역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글쎄요. 저는 오늘 주제가 여심을 좀 저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오시는 많은 수강생 분들도 남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남성분들이 두 분 계신데, 네,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방을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요. 나 10년만 전에 시작할 걸. 내가 처녀 때 이 일을 시작했으면 날랐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감성적인 직업은 여자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직업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저희 공방에도 찾아오신 선생님들이 거의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 좀 많으시고요. 또 주부들도 찾아오세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내가 창업을 해볼까? 좀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늘 말씀드려요. 제가 해보니 글쎄요. 아주 오랜 제가 10년을 운영하진 않았지만 제가 공방을 운영해보니 여자가 창업하기에 참 좋은 직업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시간 활용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출근이 없고요. 네,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긴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감성적인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 핸드메이드 공방이란 데는 감성 직업으로서는 최고의 직장이 아닐까.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한번 염두에 둬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예쁜 것을 보고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험한 회사 생활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자영업이다 보니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가 스스로 홍보서부터 이제 마케팅서부터 재정까지 제가 다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노력을 해서 결과가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방 창업에 대해서 글쎄 저는 블루 오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자가 하기에 정말 아름다운 직업, 즐거운 직업,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실제적인 공방 운영과 그리고 저의 작업,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서 창업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캔들은 무엇이며 공예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부에는 빛과 향기를 만드는 캔들 아티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예와 공방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공방 창업을 우여곡절 끝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은 이제 주부로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공방을 창업했을 때는 저의 지인이나 친구들이 정말 많이 응원을 해줬었어요. 정말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나요? 그것보다 그게 뭔데? 너 애 놔두고 돈 얼마나 벌자고 그거 하려고? 제가 이제 작업이 늦어지거나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되게 중요한 일이야, 네가 하는 일이. 밤에는 왜 잠을 안 자? 사실 공방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낮에 했던 작업들을 밤에 업데이트를 시키고 SNS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아이가 잠든 11시부터 1시 타임이 골든 타임이에요. 그걸 놓치게 되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뭘 컴퓨터로 막 하니까 도대체 뭘 하느라고 저렇게 잠을 안 자고 이런 가족들의 시선들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가족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지금도 사실 저희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요?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뭘 가르친다던데 그게 캔들인지 어른들은 영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좋은 일 하니까 엄마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 줄게. 우리 딸 좀 봐줘 이렇게 해서 그냥 맡기긴 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정확하게 뭘 할까 저 아이가 애를 맡기고 뭘 하는 건가 의아해 하세요. 네, 수고해주신 최연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소한 뉴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